촉진 A고요. 오늘 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데 멘트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재산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평생 저는 이런 사회를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는 저 이름은 최종식입니다. 전 추진위원회 때 총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추진위원회 할 때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소개시켜드리고 다 인사를 다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로 한 분만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불신장면으로 매우 애쓰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모든 분이 다 애를 썼겠지만 그분의 공로가 매우 제가 지켜봤을 때는 큽니다. 지금 현재 신분은 조합원입니다. 추진위원회 때는 추진위원이었습니다. 이성수 조합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밑에 내려가 계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기 다음에 지금 올라오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간담회를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해서 이 강공서 자리를 빌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공서 자리를 빌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 촉진 A구역 감정평가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감정평가가 너무 낮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왜 내 재산이 엉망이 되었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서 가만히 그럼 내 재산이 저평가되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속만 태우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총무할 때에 회의를 할 때에 주민총회에도 이렇게 모이진 않았습니다. 항상 현장 참석자는 여기에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관계, 돈 문제가 관계되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왔는 그 취지를 상세히 살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질의 및 응답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실 세 분이 계십니다. 먼저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은 이필아 조합원입니다. 올라오세요. 인사를 드리세요. 오늘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궁금점을 풀어줄 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이 사업성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입증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PD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함이 문상희 조합원입니다. 다음은 오늘 이 조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타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최수연 조합원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면 응답을 해주실 분이고 궁금증을 다 해소해 주실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십시오. 자, 이제 자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진행 순서는 계략적으로 오늘 뭐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계략적인 그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3명이 설명하실 분은 순서대로 첫째 한 명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이피라 조합원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피라 조합원은 추진위원장도 역임하고 이 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시면 경청하시고 또 향후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사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요 삽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감정평가가 왜 이렇게 작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 이해는 여러분들 이번에 받은 거는 보상평가는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조합에 내가 출자하는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하는, 잘 안 들려요? 잘 들리십니까? 예, 종전평가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평가라는 거는 일단 이제 투자 원가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점과 의혹은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세금들을 내고 계시잖아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재산세를 내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타 구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구역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를 됐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다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문제점과 의혹은 우리가 원가인 내가 출자하는 금액 대비 수익률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비례율이 2%라는 거는 내가 감정받은 금액에 2%를 더 얹어서 권리가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는 수단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 원가 받으려고 이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내가 원가를 투자해서 사업을 잘해서 비례율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좋은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좋은 아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지어줄 수 있을지언정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감정이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사업성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작게 나왔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합에서 OS들이 전화해서 아이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니까 감정평가 이의신청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말이 올라요. 내가 알아보고 하는 게 올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는 사실상 조합이 마련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조합이 너무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작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조합은 50% 이상은 왜 작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시 후 이제 사업성 관련해 가지고 PPT를 통해서 이 감정평가 원가를 왜 이렇게 낮췄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장님, 제 계기가 있습니다. 예예. 다름 말고 예예. 여기에 우리가 그 사용료를 주고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사용료 줍니다. 3만
5만 원 줍니다. 예. 사용료를 주면서 예. 왜 우리가 쓰는 조합 사무실로 사용 안 하고 이걸 사용합니까? 조합 사무실도 안 빌려주고요. 구청도 안 아니, 빌려주고요. 우리가 아니, 너무 힘듭니다. 조합 사무실은 우리 조합원들이 돈 주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돈 주고도 사용을 못하는 문제죠. 예? 조합원의 사무실은 우리 조합원의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무실을 사용 못한다는 게 아니 그런 문제죠.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돈 주고 이런 일을 조합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이 얘기는 뭐냐면 조합장이나 그 조합 임원들이 있는 데서 다 같이 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조합장이나 조합 집행부 이사 대의원들 다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들 옵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병 조건해놓고 자, 집행부 왔습니까? 대의원 오셨습니까? 자, 우리 구역에는 이렇게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깜깜이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 감정평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성토하는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좀 전에 오시기 전에도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평가 이의신청서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내용에 다 적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집수리를 하셨으면 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싸우기에는 혼자 이의신청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나 이거 5분의 종전평가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해보자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정평가서 이의신청서를 내면 너희들한테 내면 조합에 갖다 내줄 거가 조합에도 내고 구청에도 내고 감정평가 회사도 내고 감정평가협회도 갖다 낼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나 작아요 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어.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붙여서 갖다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소유가 단독주택도 있고 이제 우리의 재산은 가지 각양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도로만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 좋습니다. 감정평가 이의신청은 50% 이상을 다 저희들에게 내줄 때 여러분들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00명 갖다 내도 되고 1명 갖다 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 듣고 내기 싫으면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안 내면 내고 후회하는 게 낫겠어요? 안 내고 후회하는 게 낫겠어요?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뭐 그 카톡에 보니까 조합장 눈치 보서 못 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합장이 내라고 양식까지 보내셨잖아요. 자 그래서 요 다 적어가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붙여서 이 신청서를 갖다 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책자에 이 신청서 며칠까지 내라고 돼 있던가요? 19일. 예, 3월 19일까지 돼 있죠. 3월 19일 넘어도 내도 됩니다만은 저는 조합장이 조합에서 하라는 거 절차 어겨본 적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내 거도 내고 옆집도 내라 왜 못 갖다 내냐라고 좀 확장을 시켜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 최수연님이나 우리 저기 김춘식님이나 우리가 다 조합원들인데 알리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문자비도 돈 들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찬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막 빵도 먹으면서 해야지 하면서 막 빵도 갖다 사주시고 하는데 같이 하면은 쉽잖아요. 내가 2명에게 전달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걸 19일까지 갖다 내면 되겠어요. 저희들한테 안 되겠죠. 늦어도 15일까지는 다 내주셔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빌라는 빌라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저희들이 구분해가지고 의견을 붙여요. 자 빌라나 아파트 계시는 분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 동구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사는데 한 명만 이의 신청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이라면
9명은 만족해가지고 일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 혼자 일을 하냐. 그건 바로 이의 없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특히 집합건물은 이제 집합건물이라니까 잘 모른다는데 빌라 아파트는 다가구 주택은 다 신청을 해주세요.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하는지 몰라. 우리가 해준다는데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속 절차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신청서가 취합이 되면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민원을 넣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대답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다 크게 큰 질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 맞춰도 되겠습니까? 질문 한 개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상 이거 듣는 게 혹시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 예.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요. 우리 마이크맨이 갖다 주는 다른 곳도 있는데 여기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66%가 나왔더라고요. 예, 말도 안 돼요. 네, 나라에서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예. 66% 내주는 현장이 내가 보기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0.9% 1% 나와도 작다고 난린데 이번에 서금사 5가 제가 가진 빌라 차도 안 들어가는 데가 0.9%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는 지하철역 앞에 차도 다니고 하는데 66% 감정평가하는 그 개새끼 같아 얘기하니까 그 말가 뭐라니 법대로 했대. 법은 나라에서 정해준 게 있는데 지조대로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경험하셨나 물어봅니다. 저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이제 다주택이나 공동주택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세금 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기준만큼도 감정을 못 받으면 아파트 지을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제 경험치로도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일단 절대 권력이에요. 그냥 뭐 자기들이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님이 화가 나서 개새끼라고 했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꾸만 잡담으로 셀까봐 그런데 저기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게 원가가 나오는 사례를 저도 처음 경험합니다. 저도 조합 일도 하지만 다른 구역에도 제가 조합원이고 또 다른 한 구역에는 대의원이고 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흥분을 하는 이유가 너무 안 맞으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유 없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아니 이거 이 신청서를 오늘 여기서만 내면 되는 건지 안 갖고 조합에 또 내야 되는 건지. 조합에 안 내도 됩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검정구청 원본은 검정구청에 내고 사본은 조합에 내고 감정평가회사 내고 감정평가협회까지 낼 거예요. 너 이따구로 한다고. 조합에서 이거 받아서 네? 이렇게 해주겠어요. 일단 절대로 안 씁니다. 조합에 이거 우리가 갖다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겠냐고. 우리한테 이 정도 감평밖에 안 해줬는데. 맞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 개인 감정평가 금액 그보다는 이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금방 가만수전 3분의 1에서 내서 그렇게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만 다시 하는 건가요? 전체 감정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새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조합원님이 상당히 이제 추후에까지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감정평가 이 신청을 해보면 제 경험치로는 한 10% 정도는 재감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재감평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정을 해줍니다.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사업성 관련 보면은 무슨 이 원가를 그냥 탁상불문으로 짜맞추기 한 것처럼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작게 나왔으면 비례율이라도 더 주면 여러분들 화가 덜 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사업주잖아요. 감정평가 원가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면 이 원가를 낮춘 이유라든가 설명을 듣고 비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근데 감정평가도 낮추고 비례율도 낮추고 조합원 분양가는 지랄받게 많이 또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도 이게 첫 사례입니다. 제 경험치로 제 경험의 첫 사례로 집단을 넣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다른 데서는 한 10% 정도는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는 걸로 인정이 돼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통제하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0%가 조합은 50%가 이렇게 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여러분들 분양 신청하고 이의 신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꾸만 지금 홍보요원이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감정 종전평가에 대한 이의를 하는 거지 분양 신청을 우리가 못하게 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의 제기를 하고도 분양 신청을 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이제 선생님이 말한 질문은 길어지니까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꾸만 다음이 늦어지고, 사업성 관련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성 관련해가지고 들으시면 왜 감정평가를 이렇게 세리 후려쳐가지고 낮게 했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요 들어봅시다. 네, 요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합원님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마련했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관공서 자리입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이상한 목적으로 모였으면 왜 관공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점을 좀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설명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감정평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낮다, 무조건 낮다 하면 안 됩니다. 왜 낮는가, 어떻게 해서 낮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이 나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사업을 망치고자 불법으로 이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 잘 되자고 하는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하실 때 좀 앞에 설명하시는 분들이 힘 빠지지 않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감정평가에 대한 그 후속타로 여기 촉진 A구역, 이 황금사라이 같은 땅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개개인 한 사람이 다 사장입니다. 그냥 조합에 의해서 딸려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마음대로 낼 수도 있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 A구역, 이 황금 같은 땅, 이 사업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PT로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어찌 이 촉진 A구역에도 이렇게 유능한 인재가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21년 2월 달에 동우빌라 102호를 구입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올 땐 물론 투자의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완공이 되면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살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군데의 구역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금사 A가 제일 좋아 보였고, 그때 투자 대상의 1호 구역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서금사 A 구역은 부산에서 재개발 구역 중에 3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3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고요. 서금사 A 구역, 우3구역, 시민공원 촉진 3구역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비례율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 여기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비례율입니다. 조합에선 사업 완료 후 수입, 총 수입을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을 여기에 갖다 놨고요. 조합 책자에 있는 요게 페이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총 사업비에 관련돼 있는 건데, 이것도 완료 후에 총 사업비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종전 자산가액 총액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조 7천억의 숫자를 여기에 넣어놨고요. 1조 2,900억 정도의 숫자를 지출로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102%로 조합에서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번 분양 통지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도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진짜 계산하면 106.3%입니다. 그 106.3이라고 하면 될 텐데 또 뭐 조합에서 또 종이 쪼가리 한 개 보내면서 요 지출을 더 늘려 잡아 가지고 102는 맞춰놓고 지출을 더 늘린 걸로 뭐 쪼가리 한 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이나 106이나 뭐 고놈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23년 7월 임시총회 때 사업시행인가 자금 계획에 잡혀 있는 9,400억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총 지출 금액이었습니다. 요게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9,400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요게 책자에 나오는 게 1조 2,900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요게 나와 있는 내용을 역으로 역산해 갖고 추론을 한 겁니다. 이게 추론을 해보니까 비용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느냐. 총 공사비는 우리 22년도에 우리 그 8월달에 시공사 롯데로 하면서 559만 원이었던 게 지금 79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각종 비용들을 10% 이상씩 상향시켰고, 시공비를 요 800만 원 정도의 평당가의 시공비를 하니까 1조 1천억 들어가서 총 금액이 1조 2,9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또 검증을 해보니까 조합에 누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800만 원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이게 저 시공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추론의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합에서 만든 거나 제가 만든 거나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총회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시행인가 때 우리가 다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하고 우리가 넘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언제 한번 이게 분양 책자 나오기 전에 1조 2,900억이라는 숫자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9,400억이었던 비용이 어느 날 갑자기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늘어났는데 1절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비료를 빼기니까 분양 신청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사기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더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네. 자, 마음대로 총 비용을 37% 증액시켰습니다. 또 마음대로 시공비를 42%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자, 총 공사비 추론 중에 공사비 매년 증가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22년 8월 달에 시공사 롯데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계약 조건입니다. 공사 금액은 22년 8월 공사비 산정 기준으로 하고,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 지수의 산술 평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통계청 발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이 3.67이 나왔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보았습니다. 22년에 좀 11.5%고요. 23년에 3.4%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5.57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평균을 내보니까요. 한 4.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6% 상승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또 앞으로 예상치가 또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좀 이해는 된다고는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28년도 예상을 해놨습니다. 28년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25년도거든요. 1년, 2년, 3년 뒤에 착공을 예상으로 지금 우리 그 분양 책자에 지금 나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제 사업 완료 후에 이제 아까는 지출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총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료 후에 총수입입니다.
1조 7천억의 수입이 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치가 있습니다. 15평, 24평, 뭐 31평, 35평, 40평 이상 이렇게 해갖고 세대수를 쭉 해갖고 평균치 내니까 34.7평 정도가 우리가 가진 대부분 이제 평균치입니다. 그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이 수익 금액을 산출해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이제 900명, 930 몇 명이지만 현금청산 대상자도 되고 해서 900명일 가정을 하고 1650만 원을 놨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1214명이 일반 분양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고 2600만 원 분양가를 놨습니다. 그랬을 때 1조 7천억이 나옵니다. 그 2600만 원은 제가 추론을 했는데 또 조합에서 누가 또 물어보니까 2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추론하는 것과 지출과 둘 다 뭐 지금 대동소이하게 흡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인 자료가 될 수가 없다. 조합에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600만 원이라는 일반 분양가가 나옵니다. 다음 장. 자, 그렇다면 최초 일반 분양가 결정은 누가 키를 쥐고 있냐? 과연 2600만 원이 아까 알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는 게 26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28년도에 일반 분양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분양 책자에 그렇게 시공비가 지금 정해져 있고 이것도 그러면 2600만 원이라는 거를 그러면 누가 이걸 결정을 했냐? 누구 마음대로 결정을 하나? 이게 또 이제 시공사하고 우리하고의 그 계약서에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조에 되어 있는데요. 분양 가격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그 다음에 사망에 보면 아파트의 미분양이 발생이 되면 대물을 인수하는데 롯데가요. 최초 일반 분양가로 인수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롯데와의 대물 변제 조건으로 분양 가격은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 합의는 무슨 말이냐면 협의하고 합의가 다른데요. 협의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조합입니다. 사업 주체가. 조합이 나는 얼마로 하겠다라고 계속 밀어붙이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거나 이기게끔 결정이 됩니다. 근데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는 양 당사자가 도장을 찍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못 간답니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도 롯데한테 말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로 인한 미분양 시 발생하는 공사비는 대물로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최초 일반 분양가여서 절대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높이고 싶지 않음이 계약서의 조건입니다. 롯데는 일반 분양가를 계속 우리는 4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롯데는 4천만 원, 5천만 원 일반 분양가 되면 자기는 미분양이 돼갖고 대물로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그거를 4천만 원짜리를 가져가갖고 나중에 또 할인해갖고 팔아야 되는데 자기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양가가 이게 낮게 책정돼야 시공사한테 유리한 거고요. 높게 책정돼야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 일반 분양가 합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대물 변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 장. 조합이 말하는 28년도 일반 분양가 2600만 원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28년에 2600만 원 밖에 못 받나? 도대체 세금사 A가 똑같은 브랜드 롯데캐슬,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이 자리 아시죠? 네. 요 유명하죠. 양정역 바로 옆에 있는 유명한 자리입니다. 이것도 롯데캐슬입니다. 우리는 3년 뒤에 우리는 완공이 일반 분양 되고요. 이거는 24년 5월에 분양이 됐습니다. 24년 작년 5월에. 그리고 24년에 정당 계약 시작하자마자 2개월 만에 100% 완판됐습니다. 완판됐는데 일반 분양가 9억 1,800만 원으로 2,700만 원에 완판됐습니다. 작년에 2,700만 원 완판됐는데 어떻게 3년 뒤에 2,600만 원 우리가 이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1185만 원이고 일반 분양 대비 약 44%였습니다. 관리치분 비율 때는 100.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비례율은 보통 100%에 맞춥니다. 더 이상 남아봐야 또 세금을 내야 되고요. 더 이하로 떨어져 봐야 또 추가 분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도 안 좋아하고요. 다음 장. 누구라도 추론 가능한 28년도에 우리 구역의 일반 분양가 3년 뒤라면 3,100만 원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이게 못 받는 수치가 아닙니다. 못 받는 수치가 아니고 누가 봐도 세금사액의 3,1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1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까 보신 게 총수입이 1조 7천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SMDP 뭐 글로벌 감성 담아가지고 뭐 부산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명작을 완성시키겠다고 롯데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3,100만 원에 놓아보니까 1조 9천억이 수익으로 잡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조 9천억을 총 수익으로 잡고 총 비용은 똑같이 1조 2,900억을 총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차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받아들은 그 종전자산 가액을 나누면요 159.4%가 나옵니다. 최소 159.4%가 분양 책자에 실려서 나와야 됐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장. 그럼 하이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엔드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이엔드에 대해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한번 진짜 진심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시공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추정 우리 책자에 적혀있는 1조 2,900억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엔드 사업비는 이게 그 평당 공사 대금이 지금 평당 800만이었다가 시공단가를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평당 2,000만원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상승시켜 갖고 평당 1,000만원을 했을 때 이게 총 비용이 1조 5,800억이 나옵니다. 일단 뭐 3천억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이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총 비용이 1조 3천억이었다가 총 비용이 1조 6천억으로 늘어난다. 뭐 이 정도 숫자만 기억하고 다음 장. 총 수익과 총 비용에 따라 비례율을 아파트 가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3,100만 원에 총 비용을 아까 그 했을 때 159.4%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비해서 평당 분양가가 하이엔드로 갔을 때 3,700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똑같이 1,650만원, 1,650만원을 잡았고요.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총 비용이 1조 2,800억이었고 1조 5,800억으로 3,000억이 늘어난 수치는 넣었고요. 총 수입은 이렇게 평당 3,700이었을 때 2조 1,600억이라는 수치를 넣었을 때는 149%가 나옵니다. 149%. 그러면 하이엔드로 비용을 지불하고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비례율 차이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이 이 받는 평당 분양가도 똑같고 이 똑같은데 비례율도 똑같고 다 똑같고 하이엔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장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과연 28년도 3년 뒤에 하이엔드로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게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드파인 광안이라고 분양가가 3,340만 원으로 부산 최고가 분양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24년 10월 2일 날 해서 324세대를 분양하는데 4,295명이 청약해서 이게 완판이 됐습니다. 요 하이엔드가 또 종류가 부산 시내에 다 찾아봤습니다. 올해 분양 예상인 지역들입니다. 밀락동 테넌바움이라고 6천만 원짜리 하이엔드가 있고요. 범밀동 브랑서밋이 평당 3,175만 원이고요. 광안동 드파인 요겁니다. 요게 3,370만 원으로 분양 완료가 됐고요.
제송동의 르엘 아시죠? 그 제송동 르엘 다음 달에 그 청약한다 하거든요. 그 평당 4,500에서 4,700만 원입니다. 남촌동 푸르지오 서밋이 평당 4,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올해 분양이 될 예정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이게 3,700이 제일 이거는 올해고요. 이게 3년 뒤인데 이 3년 뒤에 3,700도 못 받는다고요? 이거는 그냥 최저로 낮춰놔도 3,700이 된다. 근데 서구차이가 그 부산 시내 3대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3대장인데 하이엔드를 안 한다? 아 이게 다음 장 하면 이해를 못하겠네. 하이엔드 예시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은 이주율이 92%를 기록하고 있고 조합원이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연내 착공 목표를 하고 있답니다. 연내 착공 목표. 제가 이거 보고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자, 촉진 3구역이 22년 10월 13일에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서금사에는 24년 11월 6일날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딱 2년 차입니다. 2년 차이. 그러면 촉진에서 촉진 3구역에서 이게 촉진 3구역에서 만약에 그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이 올해 연내라고 하거든요. 촉진 3이 착공이 되면 2년 뒤에 우리도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바보 아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 같으면요. 그럼 뭐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죠? 근데 이게 올해 25년도고 27년도 가면요. 이 착공을 할 수도 있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계획은 분양 책자에는 28년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이미 단언하고 지금 책자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 시공사공사비 인상 요구가 수용되면서 평당 765만원에서 82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촉진 3구역이. 그리고 분양가도 평당 3,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뭐 착공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청약은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촉진 3구역보다 우리가 2년에서 3년이 늦어지는데 어떻게 하이엔드를 하고도 3,700원 못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이게 시공비가 828만원 같으면요 25년대에 828만원이고 그게 6%씩 상승을 한다 치고요 해도 29년 가도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1,000만원이면 하이엔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이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시행기가 보실 때 용적률이 359점 얼마 2%인가 그렇거든요. 기존 360%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10%를 더 찾았다라고 하면 370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용적률이. 그러면 360이 되면 세대수는 과연 얼마나 증가하나? 약 70세대 정도 증가합니다. 그럼 70세대가 이게 뭐 증가되면 다 70세대를 증가하는데 따른 뭐 다른 거 뭐 기타 공사비 이런 게 들지 않느냐? 이게 주차 공간이 확보도 우리가 또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1.77대 1로 충분히 되어 있고 70세대가 증가한다고 해서 밑에 지하층 공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각종 기반 시설도 추가할 필요도 없고요. 놀이터는 있는 거 그대로 쓰고 해가지고 이게 70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70세대를 증가를 시켰다 치고요. 하이엔드 시공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1,000만원일 때 34평 같으면 3억 4천이고요. 하이엔드 일반 분양가가 12억 8,500이고요. 그러면 이게 차익이 9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70세대를 용적률 10% 갖고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70을 곱하면은 660억이 나옵니다. 그 청산자를 제외하고 900세대로 값을 나눠보면 세대당 7,300만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 용적률을 찾으면 한 세대당 7,300만원씩 10%만 찾아도 7,300만원씩 돌아가고요. 20%를 찾으면 세대당 1억 한 4,700만원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용적률 찾기를 해보자고 서정모에서 지금 몇 년째 조합에 요구를 했죠? 네. 그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도 아무 노력도 안 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장. 그럼 용적률을 찾을 수 있나? 사업에 늦어지는 건 아니가?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21년도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 21년도에 촉진계획이 변경됐거든요. 당시에 이게 성업사회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세 군데 구역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부 체납 비율이 13.9%로 가장 높았습니다. 5구역에는 10%였는데 성업사회만 13.9%였습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땅을 도로나 뭐 기타 등등 이런데 더 우리 성업사회 우리의 땅을 더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 성업사회의 상한 용적률이 388.4였습니다. 여기 보면 388.4 상한 용적률이었고요. 21년도에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 동아대 교수이신 도시기원의 위원 말씀이 성업사회는 기부 체납 비율이 높으니 공청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신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 코로나 전국이었는데 그 노트북 해놓고 그때 그 제가 봤었거든요. 봤고 그 노트북에서 여기 화면을 제가 캡처해 놓은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전체 용적률에서 10% 미만이면 다시 말해서 360에서 10% 같으면 36%입니다. 36% 미만이면 사업식 인가 신고 변경으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변경 인가가 있고요. 변경 신고가 있거든요. 신고는 신고만 하면 바로 진행이 되고요. 변경 허가는 허가 자체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 미만 같으면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 다음 장. 서금사 A의 지금의 프리미엄 이게 뭡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프리미엄은 곧 그 사업지의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그 사업지가 얼마나 발전 가능한가, 얼마나 고급화되어 가는가, 얼마나 조합원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가, 그런 것들이 다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프리미엄인데요. 이 서금사의 프리미엄이 1억 6,900입니다. 현재 지금 25년 3월 7일 엊그제 매물방 비교하면 촉진 3구역에는 프리미엄이 3억 3천입니다. 이 얘기는 발전 가능성이 촉진 3구역에 비해서 서금사회가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서금사회 3대장 맞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우리 구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다음 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년도 일반 분양가 3,100만 원으로 최소화 비례율 160%. 그 세대장으로 계산하면요 1억 8천만 원씩 돌아갑니다. 이걸 찾을 겁니까 말 겁니까? 찾아야지요. 찾아야지요. 우리 구역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만 세대가 넘게 입주하는데 똑같은 아파트로 차별할 수 있겠는가? 또 비슷한 비례율이 나오고 우리 아파트 가치가 세대당 2억씩 올라갑니다. 이 세대당 가치가. 그냥 일반 아파트로 했을 때의 가치보다 그 하이엔드를 하게 되면 세대당 2억씩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승하는데 그 하이엔드로 갈 건가 말 건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비용 부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3대장인 우리 사업지에서 하이엔드를 한다고 안 된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추가 용적률을 찾아가지고 세대당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이게 도전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롯데는 유동성 위기입니다. 약속한 이주비 대출 100%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감정평가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이주비 대출 거기서도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의 50%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 그 100% 감정평가 받은 거에서도 그 나머지 50%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요거는 진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지금의 조합이 찾아줄 것이다 착각 속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분양 안내서에 비리율을 박았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어 분양 통지 택자대로 진행했다 말하면 그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까? 최악을 제시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까? 최악을 제시해야 됩니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받은 분야 통지서의 책자는 사업성이 비전입니까? 최악입니까? 다음 판단은 조합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성금사회는 3대장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우리는 이러면 할 수 있다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압축을 하면 이 성사 A 구역이 3대장, 즉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구역인데 지금은 엉망진창이다. 왜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앞으로 향후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지금 아주 위중한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마음으로 합해서 지금 현재 이 설명회는 사실상 조합에서 입에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합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이렇게 많은 자료, 입증 자료, 이거 민의형사상 처벌 안 받는 자료입니다. 조합장 바깥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바꿔라 바꾸지 마라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황금싸라기 땅을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려면 아까 PT에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감정평가에 대한 이 신청은 물론 이피라 조합원께서 물론 설명을 잘 하셨지만 이 기회에 집단적으로 하시면 그 변호사 조언도 받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저평가된 것은 찾아야 됩니다. 너무 저평가되면 이 공사가 계속 시작이 되면 만약에 이대로 시작이 되면 롯데는 좋아지고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이따 질의비 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기타 안건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돼서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나? 뭐 괜히 나왔겠으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논을 하고 앞으로 대책 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수연 조합원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궁금하고 모르는 것도 아직 많고 그러시죠? 조금 이따 질문하고 건의하고 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하고 안건 건의하고 있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우리가 조합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을 믿고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조합장이 처음에 시공사 선정할 당시에 우리는 이주비를 100% 해주겠다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안 된답니다. 기본 이주비만 주고 법으로 안 돼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개인 담보로 해서 PF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개인이 이자를 물고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은 우리가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입주 이후에 2년 있다가 잔금을 내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필요한 사람이 대출 내고 이자도 본인 부담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해준단 말입니까 도대체? 납입 2년 후 납입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 거짓말이랍니다.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하도 거짓말로 했어서. 그랬으니까 다시 물어봐도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 조합장의 면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합장이 추진위원회 당시에 시공사에서 감정평가가 높으면 시공사가 들어오기 힘들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감정평가사를 탁상 감정할 때 감정평가를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감정평가사에서 그거는 할 수가 없다, 법으로 허용하지도 않고 감정평가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못 해준다, 이러니까 이 감정평가사는 해고시키고 다른 회사를, 그것도 그 추진위원회 그 자리에서 앞에 서면 받는 걸 이 회사 받기로 해놔놓고는 추진위원회에서 회의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래 주민분들이 예 하니까 그걸로 통과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감정평가가 그때 당시에 평균 800만원, 이 회사는 평균 800만원 내준 걸, 그 하나 간평, 이번에도 들어왔습니다. 하나 간평이라는 간평사가 그때 뽑혀갖고 평균 600만원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들이 빨간 깃발 다 꽂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우리 비대위의 출발이랍니다. 그런 사람이니 감정평가를 지금 조작을 안 했다,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죠.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으니까 이렇게 왔 거 아니잖아. 못 믿으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 단체로 이의 신청을 하입시다. 조합에도 내고 구청에도 내고 감정평가사 협의회도 내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 하입시다. 해갖고 우리가 이기고 재평가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안 됩니다. 재평가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총 소요 비용이 사업 시행 인가 때는 9,400억이라고 총 소요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자에는 총 소요 비용이 1조 3천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였나 하면 3,660억이었습니다. 그 3,660억이 지금 3,660억이 나왔는데, 그게 공사비 590에 약 600만 원으로 해갖고 올라간 게 470억. 그걸 지하고 나면 3,186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뭐에 쓰는 돈인지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조합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3,186억은 어디다 쓰려고 해놓은 돈인지, 뭐에 어떤 돈인지 용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제가 조합에 물어봤습니다. 뭐 누구를 바꿔달라고 물어봤나 하면은 조합에서 이 용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바꿔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용도는 정확하지가 않아갖고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3,186억이라는 돈을 알려줄 수 없다. 제가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조합입니까? 야, 우리 조합 이게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 많은 돈을 3,600을 3,186이면 우리 개인 1인당 약 4억이 되는 돈입니다. 나는 이게 의심스러운 게, 이것만 제대로 그걸 했으면 우리 감정평가가 개인당 3억씩은 더 올려줘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숫자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의심이 나는 줄 압니까? 이 돈을 이만큼을 시공사 공사비 올려주기 위해서 남겨둔 돈이 아닌지, 그것도 많이 의심스럽고요. 생각한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다만 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 요원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시공사 선정 당시에 홍보 요원들이 다니면서, 아파트에 다니면서, 어머니 그 우리에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 하나도 안 내고 우리 그 시공사에서 해줄 겁니다.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드렸답니다. 그런데 받아본 거는 감정평가 얼마 받았냐? 3억 받았답니다. 아파트 계신 분 3억도 안 되게 받았답니다. 3억 안 되게 받아면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되냐? 그 홍보 요원이 냅니까? 안 냅니다. 못 믿죠. 그리고 조합장 책임 안 집니다. 시공사 책임 안 집니다.
거는 내가 챙기고 내가 바로 보고 찍어야 됩니다. 잘 찍어야 주시오. 앞으로. 그리고 그리고 조합장이 문제가 뭐냐 있나 하면은 이렇게 사업성을 망쳐 놓았으면 어찌 됐는지 설명을 제대로 잘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아까 그 3,186억 그거 하고 뭐 사업성 이름 망치 놓고 시공사 단가는 높고 조합 일반 분양은 낮춰갖고 그리 하려니까 우리 종전자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 사업성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우리 그 사업성이 조금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니까 우리 종전자산을 반토막을 내갖고 사업성 좋은 것처럼 비례율이 좋은 것처럼 좋지도 않습니다. 사실 배기가 뭐 좋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조합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합장이 지금까지의 법을 어기가면서 우리 조합장이 도정법이라는 거는 그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시공사하고 유착관계를 염려하여 이 법을 어기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먹으면 조합장직을 해임하게끔 해직하게끔 되고 박탈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합장은 다 벌금 도정법 위반으로 30만 원 벌금 한 번 받았고요. 70만 원도 벌금 한 번 받았고요. 국토부에서 감사가 내려와갖고 정비업체를 계약 없이 썼다고 정비업체를 계약도 안 하고 썼어요. 우리 조합은. 예, 지금은 계약은 안 했어도 추진위원회 때 계약한 걸 추인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갖고 벌금이 지금 50만 원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벌금이 지금 또 200만 원짜리 벌금이 하나가 또 있는데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이 3월 11일 날 2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은 이제 2심 공판은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 공판이 어찌 되느냐에 따라 갖고 조합장직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 있고 또 300만 원짜리 벌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약식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게 100만 원 이상이면은 조합장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조합장이 곧 날아갈 건데 책임지고 잘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장이 이거 3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거는 확정 판결이 된 겁니다. 확정 판결이 되면 우리 조합 정관에는 도정법에 100만 원 이상 우리 조합 정관에는 그 100만 원 미만이라도 도정법 137조, 138조에 의해서 형사처벌 벌금이 확정이 되면 조합장 신임을 묻게끔 돼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조합원들한테 알리지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총회 열어가고 우리 조합장 신임 여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속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이번에도 이 벌금에 대한 것 내놔라 해라 해도 안 해서 구청에다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조합장 이래서 이 신임 여부를 물어야 되는데 안 한다. 좀 하게끔 너가 좀 해달라. 이랬어. 민원을 넣었더니 구청에서 조합으로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신임 여부를 물으라고요. 그래도 쌩까고 안 합니다. 이런 조합입니다. 이런 사람 책임 없습니다. 안 합니다. 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 그냥 놔놓으면 나중에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다 손해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홍보 요원들이 이번에 다니면서 엄마들이 그랬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예? 조합장이 지금 이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은 자기 돈으로 쓰니까 우리 돈으로 씁니까? 아, 그거는 자기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은 행령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조합원님들이 분양 홍보 요원들이 와서 조합원 분양 신청해 주이소 이러니까 조합원님들은 내 감정 평가가 너무 작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분양을 신청하노? 왜 이래 작게 나왔노? 이랬기에
그 홍보 요원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그거는 사업성이 좋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조합에서 분담금 없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분양 신청부터 어서 하이소 그런답니다. 그 말 믿어도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네. 분담금 약속 안 됩니다. 안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하게 돼 있네. 조합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서정만 믿을 겁니까? 조합을 믿어야지. 이런답니다. 그것도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용적률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용적률 한 집당 뭐 2, 3억씩도 갈 수도 있는 이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문상희님이 용적률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용적률을 우리가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조합에다가 무수히 이야기해서 바꾸자 했고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우리 조합원들 전 조합원들 의견을 받아올까요? 이러니까 우리 전 조합원들 발의를 받아올까요? 이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이 전 조합원들 다 받아와도 안 되고 조합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심의에 붙여주겠답니다. 그 심의에 붙여주는 게 무엇이 그리 어려워서 절대 안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수십 번을 했습니다. 앞에 돌아가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새로 온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오라고 심의에 붙여주겠다고. 그런데도 안 합니다. 이 조합장 그냥 깡고 갈까요? 안 됩니다. 이 조합장 안 바꾸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절대로 우리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이 조합장 바꿔갖고 우리는 제대로 된 용적률 찾고 우리는 이게 지금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관리청구까지 가고 이주하고 착공까지 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용적률 찾아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새로 받고 용적률 찾고 다시 하는 거 건축 심의 받고 이래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1년도 아까 저 착공까지 3년 난 거 두셨잖아요. 3년 동안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대로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사람한테 뺏기 보입시다. 이번에 잘 좀 해봅시다. 그런데 조합장 이해가 가야 됩니까? 네, 그 잠시 후에 그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열변을 토해서 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거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현 체제로서는 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사업장을 교체 안 해도 이 사업은 끝까지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이득 없는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추진위원회 때도 청문을 하였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개선 방안을 찾아서 좋은 길을 열어서 촉진 A구역 말 그대로 부산시에서 3대 대장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추진위원회 때 총무할 때 OS 요원 단 한 명도 쓰지 않고 제 혼자 사무실에서 우리 임원들이 각자 가정집에 다니면서 50%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때 만들었습니까? 이 사업성이 좋고 사업을 하면 분명히 이득이 많이 남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그렇게 잘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완전히 OS판입니다. OS가 뭐냐 하면 조합을 대신해서 징구서를 네가 좀 받아왔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감언이설 이런 소리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다. 이것도 나름대로 대처 방안이 조합에서 있습니다. 뭐 제 예를 들면 OS 시켜서 이 평가가 낮아야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분양가 높게 받으면 여러분들 손해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저 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그렇지만 아까 PT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나갈 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모임이 이 자리에서 끝나서 안 되고 여러분들 조합의 힘을 믿고 다시 모여서 다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격한 앞으로 모임도 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질의와 물어볼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좀 의문 사항이 많고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저 손을 들고 하면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예, 건의사항은 개인 그 발언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개인 발언 시간 허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33-11번지 김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의드릴 말은 저도 그 총회할 때 하십 전에도 여러 번 갔는데 보면 그 이쪽에 계신 분들 다 계시지만은 투표가 우리가 조합원이 한 950명 정도 보고 보면 거의 그쪽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600에서 한 65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딱 보니까 저도 한 200명에서 200명 정도 추측하는데 저도 오늘 요즘 처음인데 우리가 총회를 이렇게 하든가 이러하면 OS 금방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OS들이 다니면서 뭐 어르신들한테 도장을 강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자투표를 좀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의사를 결정하면 이게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래야 되지. OS들이 다니면서 도장 푹푹 찍어보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라도 무슨 우리가 총회가 뭐 일어나든가 투표를 하든가 이러면 전자투표를 좀 하자고 그 조합에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발언 요지는 앞으로 결의서나 동의서 받을 때에 OS 요원을 쓰는 것보다는 그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 서명으로 그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 조합원의 뜻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질문자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분? 근데 금방 그 제안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도 조합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전자투표 왜 안 하냐?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전자투표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김기근 조합장이 하나의 명분삭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요게 뭐 나이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전자투표라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 이게 문제. 자기 설아에 자식이 와가지고 전화가 불려가지고 전자투표를 한다 하더라. 내 의견은 어떤다. 요거 좀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쟤는 우리 의사를 정확하게 김기빈이한테 알려줘야지. 뭐 보면 좀 뭡니까? 정가 배경도 바뀌어, 뭐도 바뀌어. 나 속이 천불이 납니다. 예, 전자투표는 전자투표만 안 하고 전자투표와 서명결의처를 병행해서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김기빈이 의지만 있으면 1000번이라도 만 번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고 싶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해임총회를 하면 전자투표를 할 겁니다. 우리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그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보입시다. 모범으로 보입시다. 다음 질의 및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상태로 네, 그 혹시 마이크 좀 갖다 드리고. 혹시 이 상태로 이변 조합장을 해임하고 다시 뽑을 수 없습니까? 네, 그 질의 사항이 이 상태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조합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우리 그 최수연 지금 조합장 있는 상태에서 새로 뽑는단 말입니까? 조합장을 해임을 하고 새로 뽑는 겁니다. 해임을 하고 뽑습니다. 예, 지금 해임을 하고 다시 뽑자고 지금 오늘 중지를 모아주시니 오늘부터 해임의 총회를 열겠습니다 하고 발의서를 걷어서 그러면 발의가 나왔으니 해임 총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합장이 해임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감정평가 새로 해주십시오. 제대로 내 집값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새로 하면은 조합원들 우리 감정평가 그 돈 드는 거 내더라도 새로 받겠습니다 하면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 바꾸고 새로 감정평가 받읍시다. 네, 답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만약에 조합장을 해임시키고자 할 때는 발의서를 받았어 주민총회 안건을 넣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견을 받아야만 그것이 뭐 자르든지 뭐 붙이든지 그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네, 해임총회가 3번 했는데 다 성사가 되지 않았다. 결국은 아까 그 말하던 그 문제점이 바로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왜냐하면 OS를 돌렸기 때문에 100날 아니네, 3번 아니네. 10,000번을 해도 뭐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뭐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하시면 최수연 씨가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나 해갖고 안 된 거 맞습니다. 왜 안 됐는지 우리는 기껏 해가 조합원들 의견을 모아갖고 법원에 가져가니 김기빈이는 하루 아침에 어째 조합의 홍보 요원도 없이 하루 만에 427장을 받아왔답니다. 철회서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 그 생각 맡기시겠는데 그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이 되는 게 우리는 전자투표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임총회는 자 치우자 못하겠다 안 한다 저거 우리 천장 걸어오면 천장 걸어오긴데 어째 해임할 거고 못한다 해서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다행히 자기가 자출수를 뒀습니다. 뭐를 뒀냐? 서명 결의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명 결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할 자신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일이 답답해 죽겠는데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인감증명서 첨부하실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 철에서 가짜로 글이 올 수 있겠습니까? 못 글이 오겠죠? 이번에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조합원들 전부 다 나서 주셔야 됩니다. 안 나서 주고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꺼번에 나서 주세요. 그 뭉침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다음 여기요. 여기에 질문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질문 일단 드리겠습니다. 3분만 개인 발언권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 사업지는 3대장 맞습니다.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지금 김기빈 조합장 체제로 가시면 엊그제 분양 통지 받으셨던 그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엄청 낮은 금액에
비례율이 100%랍니다. 그 말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는 그 분양 금액, 자기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야 하는 금액 1톨도 빠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 조합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 최저로 잡아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득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합장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비전을, 최악을 제시해 놓고 어디서 지금 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진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진짜 울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 사업지를 이렇게 엉망진창 개판 운전으로 만들어 나가고 누구를 위한 사업지인지 진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임을 시키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임도 또 다음번에 있느냐? 이제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이후에는 서정보다 힘이 다 떨어지고 없고요. 사업성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통지에 나간 그대로 돈 내셔야 됩니다. 그거 진짜 가슴 깊이 이해하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가실 때 밖에 적어달라는 것들 있습니다. 다 적고 가십시오. 다 적고 가시고 내 재산 내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면 다시 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저 톡방에 저게 그 인증방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서정무 인증방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십시오. 안에 들어오셔갖고 말씀도 하시고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분 그 질문사항, 예, 질문사항 마이크. 예, 그 질문하시면 됩니다. 잠시 대기.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철에서 저쪽에서 한 400장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작위로 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 공개를 한번 청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어느 누군가에는 안 냈는데 냈다든지 이게 걸려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개인이 힘들으니까 서정무에서 이제 같이 일일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위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하다 보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조를 찾아냈습니다. 자료를 많이 찾아냈는데 이 조합원들이 일단은 일반 분들은 법원에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다 줬을 때 분명히 본인이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확인서를 써달라. 그거 못 써주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해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톡방에 있는 분들은 간에 위도 잘 안 합니다. 아니까. 없는 분들이 잘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저희 조합원 좀 굴러가는 게 지금 사업성 비전을 보고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굴러가는 게 돈으로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총회 한번 하시죠. 그럼 여기 장미에 계신 분 계십니까? 장미에? 장미 감정 얼마나 왔습니까? 감정 얼마나 왔습니까? 2억 9,550. 나왔죠. 저희들 총회를 한번 하면 총회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2억 넘어갑니다. 그럼 총회 한번 할 때마다 장미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총회 60분 하면 장미 아파트 다 날아갑니다. 사업이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좀 어수선하지만 또 뭐 질의하실 분이 앞으로 몇 분만 받고 이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발언도 좋습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앞에 계신 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장 그 교체권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있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합장은 그 법원에다가 서류 제출을 해서 그 법원의 판단을 맡기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원에서 기각 사유는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그 건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너희 자체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줄 일이 아니다 하면서 기각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서정모 쪽에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싶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원에 자꾸 이제 기소를 해도 그거는 기각될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더 방지해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서명 결의서 철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추진위에도 총무를 하면서 그만두고 총회를 열었는데 위조된 서명 결의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한 달 반 동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100몇 장을 가라로 적은 것을 제가 찾아냈는데 그것을 검찰에 기소를 했지만 수사관은 이거 다 기소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보니까 다시 그 100몇 명한테 찾아가서 역으로 또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와 나는 이제 이거 재개발에서 손 뗀다. 이건 완전히 도저히 내 혼자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손을 뗀 그런 사례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또 뭐 고발하고 뭐 고소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견을 다 제시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각자 재산이 사장이 지금 요 오신 분들 다 이거 재개발의 사장님이지 그 조합에서 시키는 하나의 밑에 있는 하층 뭐 사인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 관리를 통합적으로 조합에서 관리를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의 앞장서가 일하는 곳이지 뭐 다른 생각으로 일했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또 안 그러십니까? 없으면 마치려고 하는데 뭐 전달 사항 있습니까? 네, 전달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여기 갔더니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이번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을 했는데 분양 신청 공고를 4월 23일까지 하라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홍보용까지 동원 안 해도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는데 분양 신청 기간을 저 뒤에서 우리 조합원님이 물어보셔가지고 4월 23일까지 공고를 낸 거는 신청 기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분양 신청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물론 가서 그냥 뭐 순위를 22일까지 쫙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 가족들이랑 언론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조합에서도 일을 해보면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적어내놔놓고 와가지고 또 막 변경해달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양 신청하실 때는 요 책자에 보면 도면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잘 언론을 해보시고 우리 구역에는 사실 1순위 적으면 그냥 1순위 다 될 거로 보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2순위까지 적으라고 그래 해놨는데 거기까지는 안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이제 감정평가가 너무 낮으신 분들은 경쟁에 밀리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적혀가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합장을 해임을 하면 지금 본인도 앞전에도 탄원서를 그렇게 받아다녀서 자기가 안 하면 사업이 멈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 안 멈춥니다. 이거는 법인은 사업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합장 바뀐다고 사업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해임 발의에 찬성하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임 발의에 나 적을게요 하는 거. 이 정도면 오늘 해임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만 다 적어주셔도 해임 발의가 됐고, 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이 신청서 낸다. 두 번째 해임 발의에 참석한다. 세 번째
분양 기간 안에 분양 신청한다. 실망하지 말고 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비례율이든 사업성이든 바로 찾으려면 현재 조합 체제로는 너무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 많이 오시기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나 외부 사람들은 서금사 A구역 조합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체시키면 되지 않느냐. 왜 교체가 안 되냐. 그런데 이제 철회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조하는 철회서. 근데 이번에 김기빈 조합장이 해임을 하려면은 인감증명을 붙이라. 이게 완전 자충수예요. 대한민국에 철회하는데 인감증명 붙이라는 게 우리 구역이 최초입니다. 최초. 자, 우리가 조합 설립 동의내도 인감증명 안 내고 뭐 해도 안 냅니다. 이번에 분양 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내는데 사실 좀 주것들 또 인감증명 훔쳐가지고 또 붙여가 철회를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는데도 철회를 내야 되지만 철회를 하는데도 인감증명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인감증명이 옛날 거 갖다가 붙일 수 있냐? 복사해서 붙일 수 있냐? 못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철회서 그거 하지 마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제가 카톡방에 맨날 열내는 게 앞전에 우리가 해임고 시킨 게 철회서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자꾸만 이러면 어르신들이 화를 내는데 제발 철회서 내지 마세요. 아예 그러면은 우리가 해임총회에 찬성을 하지 말든지 찬성을 해놓고 철회서를 내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감정평가 이의신청서 낸다. 해임 발의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야 돼요. 내가 2명 정도는 확보해온다는 걸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서정부는 사실 돈 내고 났어요. 없어요. 저 여기서 미친 짓 한다고 돈 많이 없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여기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 우리 최 여사님 발목 다쳐가면서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최 여사님이 불쌍했어요 해요. 이렇게 조합원이 해줘도 협조를 안 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보고 집도 팔아라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자꾸 제 집을 팔아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걸 많이 쳐준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의 신청해준다. 해임 발의해준다. 이거 분양 신청 끝나기 전에 조합장 교체시킨다. 해임시키면 돼요. 해임시키면 그 다음에 아까 저 도정법이고 우리 벌금 맞은 거 저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먹구라지 짓을 해요. 변호사 사가지고 바꿉니다. 날짜 연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100만원 벌금 그 8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80만원 떨어졌는데도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법으로 하는 거는 김기빈 조합장은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쨌든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사흘요리로 갈아치우면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 이제 선임 됐으니까 아이고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사님 연기해 주세요. 하면 또 연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재판으로 가면 미라 조진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미라 조져요. 그러니까 미라 조지는 동안에 계속 조합장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업성에 대한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기빈 조합장님은 한마디로 서금사 A구역 조합은 물러보는 겁니다. 자기는 50%만 관리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를 확보해 줘야 돼요. 50%. 자, 50%를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도돌이를 하면 법으로 저 벌금 300만 원 매긴 거 저게 사실은 위반이 159건입니다. 159건.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깜깜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이를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구청장님도 저보고 그랬어요. 이 선생님 말씀이 아무리 맞아도 이 선생님 가지고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조합장을 교체해가지고 이거 다시 심의해주세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조합장을 보고 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래요.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 서금서 A구역에 그 1구역을 빗대서 말한 거예요. 1구역이 땅덩어리도 커, 사람도 많아, 위치도 좋아. 왜 안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투표를 하고 왜 이 똑똑한 사람들 놔놓고 왜 그 사람을 계속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돈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 서정모 그 조합원님들 다 직장 다녀요. 그리고 직업도 다 좋아요. 그 조합장 해먹고 싶어가 브로커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맨날 브로커라고 올렸잖아요. 그 제옥씨 저미러가 허리 다쳐가 제가 살이 이렇게 쪘어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여기 계시는 분 저는 오늘 이 발이 안 되면 저는 떼치울라 했어요. 해임시킬 의지가 없는데 말라고 하노 이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발의서 해주고 분양 신청 실명 매물 그 OS가 다니면서 분양 신청하세요. 안 하면 현금 청산자 됩니다.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자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현금 청산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정 안 맞으면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작게 받아서 현금 청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분양 신청하고 조합장 교체시켜서 사업성 높이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설계 변경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위에 이거 사다리 같이 그거 만들어 놓은 거요. 앞으로 못해요. 어차피 바꿉니다. 그런 거 조합원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 계시는 분 한꺼번에 다 나가면 이거 적는데 힘드니까 이제 다 해임 발의해 주시고 또 돌아가시면 감정평가 신청 다 넣어서